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강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월 3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모비스 대 한국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산모비스는 김건아, 조한진, 존 이그분으로 이어지는 코어가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있는 팀이다. 울산모비스는 공격이 막힌 뒤에도 세컨 찬스를 노리며 리바운드 경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한 번의 공격 포지션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팀 컬러를 보여준다. 수비에서도 스위치와 로테이션이 점차 정리되면서 골밑과 외곽 모두에서 균형 잡힌 수비 구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런 밸런스를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수비 강도를 올려 상대 템포를 늦추고 자신들의 리듬으로 경기를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어서 대구 가스공사는 양우혁, 신승민, 닉 퍼킨스로 이어지는 라인이 코트 양쪽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하는 팀이다. 대구 가스공사는 특히 공격 실패 직후 수비 전환 속도가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되는데 신승민이 첫 수비 라인에서 빠르게 백스텝을 밟으며 자리를 잡아주고 닉 퍼킨스가 탑 스팟을 봉쇄하면서 상대의 초반 트랜지션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하프코트 공격이 길어질수록 볼이 한쪽 사이드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퍼킨스 쪽으로 공격이 과도하게 쏠리면 패턴이 단순해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외곽 라인에서도 슛 감각이 흔들리는 날에는 공격 루트가 쉽게 막혀 수비 전환은 좋은데 정작 득점 생산이 따라오지 않는 답답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이 팀은 공수 전환 완성도가 높은 밸런스형 팀이지만 하프코트에서의 해결사 부재와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울산모비스는 이그분우의 골밑 존재감을 바탕으로 리바운드를 장악하고 김건아와 조한진이 하프코트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아 올리며 홈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가스공사는 공수 전환 완성도가 높은 밸런스형 팀이지만 결국 하프코트에서 해결사가 부족한 약점이 드러난다면 울산모비스의 조직적인 수비 앞에서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골밑과 하프코트에서 더 안정적인 울산모비스가 흐름을 쥐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울산모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고양선호 대 수원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선호는 이정현이 백코트에서 경기를 정리하는 팀이다. 그는 경험 많은 베테랑답게 스크린을 활용해 수비를 흔들고 순간적인 풀업과 킥아웃 패스를 섞었으면서 공격 리듬을 잡아준다. 선호의 공격은 이정현의 2대2 게임을 기점으로 캔바오의 아이솔레이션과 나이트의 인사이드 마무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기본 틀이다. 그래서 외곽 에이스들의 슛 감각이 떨어지는 날에는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수비에서 한번 흔들리면 연속 실점을 허용하면서 템포를 빼앗기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특히 수비 전환 국면에서 빅맨들의 발이 무거워지는 순간 상대의 빠른 트랜지션에 골밑이 열리며 세컨드 찬스와 속공 실점을 동시에 허용하는 구간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다. 이어서 수원 KT는 조엘 카굴랑안이 탑에서 볼을 오래 끌지 않으면서 스크린 타이밍을 세밀하게 조절해 공격을 설계하는 팀이다. 그는 드리블 능력과 시야를 동시에 갖춘 가드로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뿌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이 강하다. 이 팀의 하이픽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하윤기와 박준영의 움직임이다. 일반적인 픽앤롤처럼 단순히 골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이후 3점 라인 쪽으로 리프트하는 선택을 자주 가져간다. 수원 KT의 경우 탑에서 스크린이 걸린 뒤 하윤기와 박준영이 롤인이 아니라 리프트 동작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의 스위치 타이밍을 역으로 이용해 오픈 찬스를 만들어낸다. 이 패턴은 빅맨이 비워둔 페인트 존과 외곽 라인이 동시에 흔들리게 만드는 롤 대신 리프트로 해결하는 세련된 하이픽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수원 KT는 단순히 한 번의 옵션으로 끝내지 않고 리프트 이후 다시 하이포스트, 코너, 백도어 컷까지 연결하는 입체적인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상대 수비 로테이션에 부담이 쌓이는 구조다. 고양선호가 홈 분위기를 등에 업고 승부를 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이픽 이후 리프트를 통해 공간을 넓혀 쓰는 수원 KT의 공격 구조가 더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리바운드와 수비 로테이션 그리고 3, 4쿼터 승부처에서의 하프코트 공격 완성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오늘은 수원 KT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서울 SK 대 안양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SK는 김낙현, 알빈 톨렌티노,
자밀 원희를 중심으로 하프코트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다. 그래서 서울 SK는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공격과 김낙현의 외곽 옵션을 섞어가며 하프코트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는 흐름을 선호한다. 다만 공격이 원희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간에서는 볼 흐름이 정체되고 반대 사이드에 있는 슈터들이 살지 못하는 단점도 반복된다. 수비에서는 원희의 림 프로텍트 능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순간 외곽 로테이션이 한 박자씩 늦어지며 코너와 윙에서 오픈 찬스를 허용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어서 안양 정관장은 렌즈 아반도, 브라이스 워싱턴, 김종규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통해 사이드에서 시작되는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팀이다. 안양 정관장은 사이드 지역에서의 픽앤롤 비중이 높고 브라이스 워싱턴이 윙에서 스크린을 제공하면 렌즈 아반도가 중앙으로 파고들며 코너 공격 옵션을 동시에 펼친다. 이렇게 사이드 세트 기반으로 픽앤롤과 코너 스팟업을 동시에 노리는 복합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롤인과 킥아웃 둘 다를 동시에 케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공격에서도 워싱턴이 하이포스트에서 패싱 허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반도의 드라이브 인과 코너 슈터들의 찬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점이 있다. 결국 안양 정관장은 사이드 픽앤롤과 코너 옵션이 결합된 복합 세트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어가는 팀이라 수비 로테이션이 느린 팀을 상대로는 경기 내내 꾸준한 득점 생산이 가능하다. SK도 원희와 김낙현을 앞세워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내겠지만 수비 로테이션과 외곽 커버에서 반복되는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정관장의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만만치 않다. 사이드에서 시작된 한 번의 픽앤롤과 코너 옵션이 누적될수록 후반에는 정관장이 공격 선택지에서 훨씬 여유로운 팀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트 완성도와 매치업 그리고 후반 운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정관장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진 승부로 판단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KB손해보험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비에나를 축으로 한 사이드 아웃 구조가 잘 잡혀있는 팀이다. KB손해보험은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리베로의 디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세터가 어느 포지션이든 편하게 볼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토대가 단단하게 깔려있는 팀은 세트가 길어질수록 공격 선택지가 오히려 더 풍부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서브 라인에서도 과도한 범실보다는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목적 서브를 지향하며 랠리 중에도 블로킹 라인과 후위 수비 간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은 초반에 약간의 실수가 나오더라도 세트 중반 이후부터는 리시브 안정성과 세터 배분 능력을 바탕으로 점수차를 서서히 벌려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어서 한국전력은 에디를 중심으로 한 강타 위주의 공격 패턴이 뚜렷한 팀이다. 한국전력은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을 때는 확실히 기세를 탈 수 있지만 서브 범실이 늘어나는 순간 분위기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리시브 라인에서는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가 나오면 세터의 볼 배분이 단조로워지며 에디 쪽으로 볼이 과도하게 쏠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럴 때 상대가 에디 쪽으로 블로킹 벽을 집중시키면 사이드와 중앙 다른 옵션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공격 루트가 막히는 약점이 드러난다. 그래도 한번 리듬을 타면 서브와 강타로 짧은 시간에 득점을 몰아칠 수 있는 팀이지만 네트 플레이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볼 처리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종종 나온다는 부분은 무시하기 어렵다. KB손해보험은 세터가 여유있게 볼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세트가 길어질수록 비에나, 나경복, 이준영에게 다양한 공격 루트를 열어줄 수 있다. 반면 한국전력은 서브와 강타로 단기 러시를 만드는 힘은 있지만 리시브와 세컨드 볼에서의 불안 요소가 세트 후반 흐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토대 자체가 탄탄한 KB손해보험이 리시브와 템포 조절에서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이번 경기 KB손해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대 GS칼텍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카리, 정지훈, 자스티스, 앙효진으로 이어지는 주축 라인이 코트 양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팀이다. 현대건설은 서브 전술에서 세밀한 설계가 돋보이는데 카리가 강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완전히 깨뜨리고 정지훈이 코스 공략형 플로터 서브로 템포를 교란시키면서 GS칼텍스 리시브 라인을 계속 흔든다. 이런 다양한 서브 옵션이 누적되면 상대 세터는 세트마다 포지션이 바뀔 때마다 편한 볼 처리보다는 포지션마다 불안한 상황에서 볼을 살려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은 서브, 블로킹, 수비 연결 구조를 통해 랠리의 리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고
한번 잡은 흐름을 쉽사리 내주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GS칼텍스는 실바, 레이나, 유서연, 최유림이 공격과 수비의 축이 되어야 하는 팀이다. GS칼텍스는 초반에는 실바와 레이나의 강타를 앞세워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리시브 라인이 조금만 흔들리면 세터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결국 사이드 위주의 단조로운 전개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대건설처럼 서브 전술 설계가 좋은 팀을 만나면 세트가 길어질수록 리시브 라인과 세터와 공격수 간 템포가 맞지 않는 장면이 늘어나고 블로킹에 완전히 읽히는 볼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GS칼텍스 입장에서는 리시브 안정 없이 공격으로만 승부 보려 들기에는 현대건설의 서브 압박과 블로킹 완성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매치업이다. 현대건설은 카리와 정지윤의 서브 옵션을 앞세워 GS칼텍스 리시브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자스티스와 앙효진이 블로킹 라인을 정리해주면서 랠리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크다. 반면 GS칼텍스는 실바와 레이나가 득점을 책임져야 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세트 후반 실책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결국 서브와 블로킹, 리시브 밸런스에서 더 준비가 잘 된 현대건설이 홈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